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 잭슨홀 미팅 결과 이제 파월 연설이 또 불러온 이제 또 시장에 아주 좋은 조짐,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또 월요일을 맞이하는 또 우리들에게 약간 들뜨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식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삼성 SDI, 그리고 인텔 리비안 이렇게 제가 네 종목 계속 보고 있는 이 네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 텐데, 자, 이제 미국에서 들려온 이제 좋은 소식, 이제 파월발, 잭슨홀 이제 미팅, 연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이제 돼가는 분위기. 그래서 0.25냐, 0.5냐 가지고도 여전히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하겠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됐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국에서 좀 어떤 좀 증시 시장에 좀 훈풍이 부는가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아무래도 이제 이제는 좀 과거보다는 이제 소외주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렇다고 막 이게 집중해서 이게 조명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제 바이오시밀러 3대장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이제 지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떠들어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건 뭐 시간만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오고, 얼마나 이제 매출을 올리고, 뭐,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뭐, 이것의 그냥 차이일 뿐이지, 뭐,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뭐, 이거지. 무조건 일어날 일이다. 우리는 시간만 보내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싸게 뭔가 매집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것만 거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뭐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쨌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에 로직스도 포함입니다.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약이 될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약사는 이렇게 약 하나 딱 가지면요 절대 회사 안 망합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냥 뭐 더 뭐냐 덜 뭐냐, 이제 앞으로 또 신약이 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차이지. 제약사의 특징이에요. 그 하나 가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은 그냥 일사천리다, 그냥 탄탄대로다, 그냥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제주껏 그냥 평당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또 췌장암 신약이나 다른 이제 바이오 시밀러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글로벌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그들은 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약으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그 돈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쉽사리 다른 어떤 이제 스타트업 바이오 기업들로부터 후보 물질을 산다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받는다든지, 왜 돈이 많으니까. 예, 약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얘네들은 얼마든지 돈을 쏘는 거예요. 그게 뭐 몇백억이 됐든 몇천억이 됐든 심지어 조 단위가 되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약을 뭔가 후보 물질을 발견해서 그것을 임상, 1상, 2상, 3상 뭔가 효과를, 탁월한 효과를 얻어내는 요 과정들이 자기들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고 중간에 사오고 기술 이전 받고 뭐 하는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제약 바이오 측면에서 약을, 물론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신약이 더 강력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뭐 10배다, 20배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무튼, 거의 무지나 다름없는 지금, 췌장암, 요 표적 항암제,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여기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뭔가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만, 입증이 되고, 부작용이 좀 적다 하면은 충분히 최초의 어떤 췌장암, 표적 항암제로서의 어떤, 허가받을 확률이 상당하다. 또 이미 앞에서 뭐 희귀의약품도 지정되고 뭐 패스트 트랙도 지정되고 하면서 조금 그런 기대치. 이번에 또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받으면서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 기업에 대한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좀 간접적으로 입증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 로직스 또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제 우리 글로벌 제약사인 이제 셀트리온으로부터 또 위탁 생산을 우리가 계약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신력 있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무조건 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정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은 그냥 망하지 않으면요. 그냥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떨어지냐, 적게 떨어지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많이 떨어진 것을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최종 종착지는 저 위에 우상향 저 끝에 있을 건데 다만 그 기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고 갈 건지 그리고 중간에 충격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소화해낼 건지 물론 개개인이 난 요만큼만 먹어도 돼 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개인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뭐라 하죠? 그릇의 크기만큼 먹는 거예요. 나는 그냥 100%만 먹고 나갈래. 나는 200% 아니 나는 기다린 게 얼만데 나는 300%에서 500%는 먹어야 되겠어. 아니야. 나는 1000%, 2000%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차라리 내가 이거를 지금 빼가지고 어디 딴 데 마땅히 투자할 데도 없는데 여기다 묻어두고 좀 시간은 묵혀두고 내가 나중에 10배고 20배고 나는 먹을 거야. 그거는 당연히 개개인의 어떤 그릇 크기만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분석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라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위치에 있는 이 주가 위치는요, 진짜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은 이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얘네들 믿고 돈을 맡긴 사람들이 바보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얘네들은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지 뭔가 뭐 PBR 따져보고 뭐 동종업계 뭐 따져보고 셀트리온은 뭐 매출이 이런데 뭐 지금 시총이 이렇고 얘네들은 지금 매출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시총이 한 요 정도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덧셈 뺄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그 퇴직연금도 지금 계속 적자나고 하는 것도 이 투자 안목이 없는 거예요.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협회, 자동차 협회, 무슨 협회, 뭐 또 이제 교사협회 이런 데서 자기들이 연금 그 돈을 가지고 투자사들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그것도 굴리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이것을 굴리는 것이 내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걸 자기들이 그런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아도 그걸 알고 있어도 이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 투자를 한다는 이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뭐 수능도 잘 치고 뭐 잘 외워가지고 수능 잘 쳐가지고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다 아무나 다 개나 소나 다 졸업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 막 쎄 빠지게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잘했냐 안 했냐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이거는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계를 이끄는 이 리더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리더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걔들 비난은 그만하고 어쨌든 이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야 아마 좀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자금 운용을 하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가치로는 진짜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개의치 말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적절한 위치에서 지금도 13,500원 제가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그리고 굉장히 뭐 올라갈 때는 조금 밀어내기 힘든 이제 저항선이지만 이제 오르고 나서 뚫고 나서는 또 강력하게 받쳐주는 또 하방 압력을 받쳐주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딱 요 지점에서 이제 미국발 이제 잭슨홀 미팅발 이제 아주 큰 호재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에 대해서 로직스는 이제 뭐 노다지지. 얘들은 그냥 파마가 이제 계속 그거 이제 허스템 바이오 시밀러 꽤 생산하면 되는 거야. 다른 위탁 계약 뭐 안 해도 그냥 얘네들 것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 위탁 생산 업체들에게 또 기회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냥 알아서 공장은 돌아간다. 로직스는 절대 물량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에 대한 우리가 걱정은 솔직히 1도 없어요. 1도 없고 다만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는 저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내년 저는 1분기, 2분기 중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이 경기 침체 관련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좀 얼마나 떨어질지, 뭐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얼만큼 또 기간이 걸릴지, 그것은 제가 쉽사리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저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전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도 지금 아직 남아있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 침체가 좀 가시화되고 표면화되는, 아마 그 전부터 또 주가가 조금 뭔가, 갈듯 말듯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예, 갈듯 말듯 하다가, 폭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 거시경제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 그냥 현찰을 조금 어느 정도 쌓아두고, 달러도 좀 쌓아두고, 금도 조금 사놓고, 뭔가, 왜, 어디서 지금 뭐가 터질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조금 거시경제 살짝 얘기만 하면은,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또 이루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 지금 그 미국의 갑작스런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개별 종목에도 분명히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증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부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뭐 좀 심각해지든 일자리가 없든 뭐 막 줄도산이 막 약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막 줄도산이 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본인이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너무 분위기 타서 적극적으로 너무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요 조정을 하는, 요 위 같은 요런 충격이 끝나고 나면은
진짜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 놓고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시경제 환경은 조금은 관심 좀 저편에 좀 두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게 산업별이라든지 예,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좀 안전한 그런 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근데 그게 조정이 확실히 되기 전에는 조금 저는 조금 계속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 다만 그것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고로 개별적인 종목에 너무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단기로 치고 빠지는 것은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좀 경기 침체 정도로 올지 경제 위기가 또 위기 쪽으로 이렇게 변질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아무 개별 종목은 저는 아무 걱정 없다. 주가는 출렁일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에 의해서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간을 보내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제주껏 좀 평단가 이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하면서 평단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끄어드리는 이런 저항선 뭐 이런 중요한 선들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조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 매수나 뭐 분할 매수나 뭐 그런 걸 해 나가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이제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이런저런 호지 소식이 있어도 지금 30만원 초반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 거시 경제가 안 좋아서 안 좋기도 하고 전기차도 안 좋고 막 이렇게 해서 꼬라박다가 이제 좀 거시 경제에서 조금 그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나 했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에 우리나라 막 배터리 터지고 불나고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막 배터리 전기 뭐 퀵보드부터 전기차 막 시도 때도 없이 불난답니다. 저기는 왜냐면 중국에는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고 수는 절대적으로 이제 많겠죠. 뭐 비율을 전체 판매 대수 대비해서 뭐 화재는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워낙 절대적인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화재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다. 어쨌든 요게 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뭐 주차장에 뭐 입차를 안 시켜준다든지 뭐 거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되는데 그때까지의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미 이 전기차 시장의 초기는 넘어섰고 초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올라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이 자리에서 이제 뭔가 이 과도기적인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뭐 부도나고 막 문 닫고 뭐 흡수합병 당하고 막 요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또 뛰어넘고 또 좀 진일보하는 그런 배터리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 종합적으로 그런 과도기적인 저는 성격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기차 시대는 올 것이고, 예, 그 전기차 안전한 전기차 시대, 안전한 그 전기차 시대, 효율의 전기차 시대 이것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잘 매수를 잘 하면 그렇죠 나중에 수익이 굉장히 크겠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의 좀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나 좀 그런 시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특히나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이게 화재가 나고 막 이러면서 좀 더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뭐 발전 뭐 상업화
뭐 보편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이런 기술에서는 삼성 SDI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의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그리고 이 또 총알 부족으로 뭔가 못하거나 접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잠시 쉬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과도기적인 시기를 이 엄청난 인력과 그리고 자본으로 굉장히 그 격차를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충분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30만원 초반 30만원 초중반 요거 괜찮다 금액. 다만 거시경제 환경의 어떤 충격에 대비해서 25만 5천 원까지 조금 열어놔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거는 내용은 똑같아요. 일단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접근은 똑같다. 앞서 말씀드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 분석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이제 인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텔 차트입니다. 자, 인텔은 제가 아직까지 이제 저항선, 지지선, 이런 거는 일체 아직 끊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달러에서 17달러, 요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달에 이제 루나 레이크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CPU, 요 출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장의 기대치가 살짝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 앞서 보여준 어떤 그 결과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AMD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라이젠 시리즈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그런 CPU와 조금 앞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전력에.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TSMC의 이제 공정을 맡겨서 이제 3나노 그러니까 지금 약간 대립을 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AMD 측의 CPU 칩은 4나노 공정인데 여기는 같은 TSMC지만 3나노 공정을 마쳤다.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가격이 이제 얼마에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시는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9월이면 이제 곧 9월이잖아요. 이제 곧 출시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거시경제로 인해 가지고 더 밀려나가는 거 아니면은 16달러 17달러까지 오겠나 좀 싶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눌림목을 잘 본다면 지금 뭐 그냥 20달러 안팎 요 20달러 안팎에서도 그냥 좀 진입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앞서 제가 다른 두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삼성 SDI 분석 드릴 때도 이 거시경제 환경이 아직 뭔가 정확한 좀 충분한 어떤 조정을 저는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매수는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냥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인텔의 역량이 보여줄 어떤 기술 발전 그리고 생산 능력,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고 그리고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보안, 국방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인텔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20달러 안팎 정도의 주가는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라 하고 20달러 언더는 좀 현재 가치를 놓고 봐도 너무나도 좀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향후 뭔가 매출이나 이런 것이 안 좋아질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PBR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PBR이 1 이하로 떨어진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매출이 더 떨어지면 이건 또 PBR은 또 거기에 또 반영해서 그게 또 더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몇 분기 동안에 어떤 인텔이 보여줄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게 좀 한계가 사실상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그냥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인텔이라는 이 이름에, 이 브랜드의 어떤 가치, 괜히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괜히 이 반도체 이 CPU계의 제왕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니거든요. 예, 누구나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그 원래 제대로 가야 될 그 길에서 잠깐 한눈 팔아서 잠깐 지금 딴 길로 좀 돌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이 반도체계에 무시할 수 없는 제왕의 어떤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역량과 여러 가지들을 생각한다면 20달러 안팎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소량 좀 진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매입을 좀 더 하게 되면 제가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인텔이라는 종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인텔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이 이제 최근에 뭐 아마존 상업 밴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죠. 예. 그 상업 밴 납품을 하고 있다가 일시적인 이제 납품 이제 중단, 그걸 얘기를 하면서, 좀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좀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삼성 SDI 말씀드릴 때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좀 하향세. 하지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 기대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저는 리비아는 스타트업은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이왕이면 뭐 좋은 거죠. 금리 인하가 되고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봐도 똑같다. 그리고 제가 요 갭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 갭에서 어느 정도는 좀 추가 하락은 있었지만 어쨌든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갭이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폭스바겐의 어떤 투자,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어떤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서 이 업체에서 어떤 투자, 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이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을 투자받았다는 것보다도 그들의 뭐 아키텍처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폭스바겐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뭐 해낼지 안 해낼지도 모르고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도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이미 앞서 있는 기업들은 더 앞서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만큼 리비안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전반적인 것들이 그만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요 어떤 요거는 쉽사리 안 될 거다. 다만 조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시경제에서 오는 그 리스크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요게 갭 근처에서 좀 놀기보다는 좀 더 나중에 좀 하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좀 뭔가 밑에서 떠받칠 수 있는 좀 공간이 스페이스가 좀 있어야지 되지. 너무 여기 딱 따라붙어 있으면은 리스크가 오면 이것도 팍 뚫릴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뚫리면요. 이 지지하던 이 매물대가 확 뚫려버리면 나중에 또 올라오는데 또 크게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좀 주가는 조금 더 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 리스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종목이든 피할 수가 없다. 뭐 적게 영향 받냐, 뭐 적게 떨어지냐, 많이 폭락하냐, 뭐 이 차이겠지만 좀 그 전에 빨리 리비안이 조금 흑자 전환은 빨리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리비안이 어떤 리비안의 미래에 무조건 뭐 생길 미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가올 미래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환경이,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오냐 조금 더 늦게 오냐 뭐 요 차이지만, 이미 이제 폭스바겐으로 인해 가지고 총알이 이제 두둑해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총알이 좀 후달려 가지고 뭔가를 지체한다든지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러진 않는다. 오히려 지금 다른 아직 스타트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은 허헉대고 있죠. 지금 허헉대고 있고, 뭔가 개발이나 뭔가 확장이나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없는 돈에서 버티기도 지금 힘든 자금력인데 뭔가 확장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겠죠. 지금 조금 열악한 지금 환경. 근데 이것이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더 개선되고, 이게 어떤 속도로 금리 인하할지는 대봐야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그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조금 가시적인 혹은 거의 가시적인 거나 진배 없는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가 온다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에 그때 당시가 되면은 당장에 직면한 거는 경기 침체, 경기 위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우리나라, 중국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매를 맞아야 될 때 안 맞았거든. 일본은 이미 뭐 이게 뭐 거의 뭐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얘들은 뭐 바깥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얘들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가 있는 게 없다. 오히려 경제가 짜다시리 살아나지도 않는데 물가가 튀어오르니까 금리 살짝 올렸다가 막 난리가 났죠. 중국은 지금 부동산을 너무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부동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고, 실업률도 너무 높고, 힘들게, 얘네들은 지금 금리를 낮춰도 저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청하게 금리 낮추잖아요. 진짜 멍청하게 그 금리 인하는 했다 하면 우리는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금리 인하한다 해가지고 고용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떨어지면요 전부 다 그냥 부동산 다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은요 내수 어떤 그런 것들이지, 이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거예요. 눈속임이야. 국민들 눈속임 하기 좋은 경제 성장률 조작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가계부채와, 그리고 또 내수가 안 사니까 세금이 안 거치고, 또 부자들도 다 감세해주고 이러면서 세수는 확 줄었는데 지출은 또 온 쓸데없는 곳에다가 지금 정부들이 돈을 써제끼니까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 지금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말 금리를 낮춘다. 100%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떨어졌다고 그거를 기업들이 조금 더 싸진 조달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자본을 조달해 가지고 뭘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금리가 낮아진다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품만 더 커질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거품이 꺼질 때는 어떻게 꺼진다? 퍽 하고 꺼지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충격을 받았죠. 뭐 은행부터 해가지고 뭐 실업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는 미국 대선 전에는 어떻게든 틀어막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직후 올 연말도 아마 뭐 산탈렐리니, 그리고 미 대선 직후니까 뭔가 새로운, 누가 되든 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그 어떤 축제 분위기, 연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좀 마지막 불꽃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빅 이벤트들이 이제 다 끝나고 뭔가 컨벤션 효과 같은 것들이 다 끝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이제 경기 침체 혹은 이게 갑작스럽게 또 이게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까지 될 수 있는 그것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면은 또 세계적인 파급력이 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좀 경제 체력이 약한 지금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거시경제에서 오는 그 리스크, 아직 제대로 조정받지 않는 그 거시경제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사도 된다. 왜? 이게 지금 이 매물대가 쉽게 안 뚫릴 건데 이 매물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수해도 되는 매력적인 저는 금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해도 된다. 하지만 이게 오늘 만약에 좀 많이 튄다 했을 때는 그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조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달리는 말에는 저는 타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사실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요 매물대, 요 갭 투자, 이 갭 어떤 영역에서 가까울 때 빨리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나중에 거시경제에서 뭔가 터져도, 좀 손해가 좀 덜 하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락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을,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액대가 지금의 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전기차 시장, 이건 절대 살아남은 기업은 승승장구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좀 보시고 매수는 절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거시경제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오늘 주식 종목 분석 및 거시경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